새벽 3시 또다시 눈이 번쩍 떠지셨나요? 깜깜한 방 안, 시계는 무심히 새벽 시간을 가리키고 머리는 복잡해지고 가슴은 조여 오듯 답답해집니다. 피곤해서 눈꺼풀은 무거운데 정작 잠은 오지 않고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어느새 날이 밝아버린 경험 혹시 오늘도 겪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엔 베개만 닿아도 금세 잠들었는데 이제는 매일 같은 시간에 깨고 다시 잠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한두 번이면 우연일 수 있겠지만 매일 반복되는 새벽 깨문 결코 단순한 노화 현상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불면의 공포는 단순히 잠을 못 잔다는 불편을 넘어 삶의 모든 활력을 앗아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당신이 새벽마다 깨는지, 또 어떻게 하면 다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소개할 방법은 수십 년간 수면을 연구해온 전문가와 실제 환자들이 증명한 방법입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당신의 몸과 마음이 스스로 꿀잠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는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이 편안한 밤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은 가벼워지고 새벽 24시 사이에 자주 깬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생각하며 방치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수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질을 회복할 수 있고 실제로 방법을 찾은 많은 분들이 다시 꿀잠을 누리고 계십니다. 저 역시 수면 의학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잠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며 절망적으로 호소하는 분들, 밤이 오는 게 두렵다라며 눈물 지으시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잠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과 환경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화장실 때문에 깨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다시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밤마다 온갖 걱정이 몰려와요 라며 마음의 불안을 호소하십니다. 실제로 수면 연구에 따르면 밤중에 깨어나는 현상은 뇌의 변화, 호르몬의 불균형, 신체적 요인,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런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억지로 잠을 청하려 애쓰다 오히려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눈만 감으면 잠이 와야 하는데 왜 나만 이런 걸까? 라는 자책, 오늘도 못 자면 내일 큰일인데 라는 불안,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불면증의 가장 무서운 적인 공포와 긴장이 더 깊은 불면을 불러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15년 넘게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했던 70대 어르신이 단 몇 가지 습관을 바꾸고 특별한 방법을 통해 다시 꿀잠을 되찾으셨습니다. 약도 줄이고 불안도 줄이고 무엇보다 이제는 밤이 무섭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게 되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도 다시 편안한 밤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상식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환자분들의 실제 경험과 의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을 바탕으로 한 솔루션입니다. 잠 못 이루는 긴 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에게도 다시 잠드는 기적의 비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유난히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눈을 뜹니다. 어쩌면 당신도 매일 같은 시간에 깨어나 시계를 확인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 몸부림친 적이 있을 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는 말로 스스로 위로해 보지만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몸은 지쳐갑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원인을 찾는다면 해결책도 존재합니다. 먼저 뇌의 변화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깊은 수면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깊은 수면이 줄어들고 얕은 수면이 늘어납니다. 그러니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기에 더해 호르몬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수면을 돕는 멜라토닌은 줄어들고 긴장을 높이는 코르티솔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몸은 자야 할 시간에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깨어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신체적 요인도 작용합니다. 방광 기능이 약해져 새벽마다 화장실에 가야 하는 분들이 많고 관절이나 근육의 통증 때문에 한 자세로 오래 누워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물 중에는 이뇨제나 각성 작용을 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서 새벽에 깨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새벽에 깼을 때 취하는 잘못된 대처입니다. 억지로 눈을 감고 뒤척이며 잠을 청하거나 스마트폰을 켜고 뉴스를 보거나 영상을 틀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뇌는 침대를 자는 곳이 아니라 뒤척이고 고민하는 곳으로 학습해 버립니다. 그러면 잠은 더 달아나고 불면은 더욱 악화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오는 게 무섭습니다. 오늘도 못 자면 어쩌나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처럼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니라 잠을 못 잘까봐 두려워하는 공포가 핵심입니다. 이 공포가 뇌를 긴장시키고 결국 스스로 잠을 쫓아내는 결과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실제 환자들과 함께 수많은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중 한 분, 78세 김순옥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무려 15년 동안 수면제 없이는 단 한 번도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약 덕분에 겨우 잠들 수는 있었지만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몸이 늘어져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약을 끊자 다시 불면이 시작되었고 절망 속에서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김 어르신과 함께 저는 그분의 수면 일기를 분석했습니다. 매일 저녁 늦게 커피를 드셨고 저녁 약에는 이뇨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밤마다 화장실을 가야 했습니다. 또한 홀로 지내시다 보니 밤마다 걱정이 꼬리를 물며 찾아왔습니다. 내일은 병원 가야 하는데 뭘 물어보지? 며느리에게 전화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잠을 방해한 겁니다. 게다가 낮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으시고 햇볕도 쬐지 않아 몸의 생체 리듬이 완전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나이가 들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과 잘못된 패턴이 원인입니다. 하나씩 바꾸면 충분히 꿀잠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끊고 저녁에는 따뜻한 차로 대체했습니다. 혈압약 복용 시간은 아침으로 바꿨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걱정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걱정을 종이에 적어두면 뇌가 이제는 기억해뒀으니 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도합니다. 낮에는 30분씩 햇볕을 쬐며 걷는 습관을 들였고 침대 옆 디지털 시계는 치우게 했습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또 새벽이네라는 불안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478 호흡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코로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멈춘 뒤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 호흡은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뇌의 긴장을 풀어 자연스러운 졸음을 불러옵니다. 여기에 점진적 근육 이완법과 평화로운 장면을 떠올리는 이미지 연상법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0분 규칙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20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으면 과감히 일어나라는 겁니다. 억지로 눕지 말고 거실에서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다가 졸음이 올 때 다시 침대로 돌아가는 것. 이 규칙은 침대는 잠드는 곳이라는 뇌의 올바른 학습을 되살리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주 한 가지씩 바꿔 나갔고
2달 후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는 11시에 누워서 아침 6시까지 한 번에 잤어요. 새벽에 잠깐 깨긴 했지만 금세 다시 잠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불면증은 결코 포기할 병이 아니라는 것을요. 올바른 방법을 알고 하나씩 실천한다면 누구나 다시 꿀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고통받는 새벽 깸과 불면증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나이 들어서 당연한 일이 아니라 뇌의 변화, 호르몬의 불균형, 생활 습관의 작은 차이들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원인들이 결코 극복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김순옥 어르신의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무려 15년간 수면제 없이는 하루도 잠들 수 없었던 분이 몇 가지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2달 만에 두려움 없는 밤을 되찾으셨습니다. 억지로 잠을 청하던 공포에서 벗어나 이제는 밤이 와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편안히 잠자리에 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기적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불면의 원인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이 탓, 환경 탓으로 돌리면 문제는 계속 이어질 뿐입니다. 불면은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것을 파악해야 해결책이 보입니다. 둘째,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붙잡고 억지로 눈을 감고 시계를 확인하며 초조해하는 행동은 오히려 뇌를 각성시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과감히 일어나 조용한 활동으로 다시 졸음을 불러오는 20분 규칙을 기억하세요. 셋째, 작은 습관의 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후 2시 이후 커피를 끊고 햇볕을 쬐며 가볍게 걷고 잠들기 전 걱정을 수첩에 적어두는 단순한 행동이 불면의 고리를 끊습니다. 호흡법, 근육 이완, 이미지 연상 같은 간단한 방법들은 몸과 마음을 진정시켜 자연스럽게 수면으로 이끌어줍니다. 넷째, 꾸준함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단 하루, 단 일주일 실천했다고 큰 변화가 오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3주, 길게는 몇 달 동안 꾸준히 이어갈 때 비로소 몸의 리듬은 새롭게 학습됩니다. 꿀잠은 노력과 기다림 끝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잠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불면증의 가장 큰 적은 불면 그 자체가 아니라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입니다. 그 두려움이 뇌를 각성시키고 결국 다시 잠드는 길을 막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잠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오늘은 못 자도 괜찮아. 내일은 또 다르겠지. 이 긍정적인 태도가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를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커피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부터, 오늘 밤 잠들기 전 걱정 하나를 종이에 적는 것부터, 오늘 아침 20분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것부터, 그 사소한 한 걸음이 결국 꿀잠이라는 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잠은 약보다 강력하고 밥보다 중요합니다. 편안한 잠을 자야 깨어있는 시간이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환경이 달라져도 누구나 다시 꿀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평안한 밤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나는 이런 습관을 바꾸고 나니 수면이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모두가 두려움 없는 편안한 밤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 아침 더 맑은 얼굴로 웃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